자, 반갑습니다. 배낭의 민족의 레알블라스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또 바로 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가져온 텐트는 지난 여름에 제가 리뷰했던 네이처하이크사의 베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네이처하이크사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텐트 살펴보면서 이 텐트가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 텐트인지, 그리고 이 텐트가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돈에 적합한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우치는 그냥 일반적인 자루형 형태의 파우치와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상단에 이렇게 조인끈으로 되어 있고, 내부 열게 되면 2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킨과 이런 거 파우치 패킹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좋아서 압축할 수 있도록 2단 파우치로 되어 있는데, 근데 파우치 자체가 굉장히 지금 여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2단 파우치 안 해도 상관없었을 것 같은데 2단 파우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열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그라운드 시트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열어보면 일단 여기 폴 파우치, 그리고 팩과 가이라인이 들어있는 파우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스킨은 지금 루프 플라이가 아예 분리되어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설치하고 뒤집어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폴은 이미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 텐트 자체가 그 힐레베르그사의 알락과 동일하게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폴은 3개가 들어갑니다. 동일한 길이와 동일한 스펙이기 때문에 색 구별 없이 그냥 하나 스펙으로 되어 있는 폴이 있고, 그리고 팩 파우치에는 Y팩이 들어있어요. 끝에는 아주 잘 마감되어 있는, 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끝에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고리가 있는 네이처하이크 팩이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끝에 고리로 마감되어 있는 팩이 총 1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풀 팩다운이 가능할 정도의 팩 개수를 챙겨주는 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국내 제조사는 잘 챙겨주지 않던데, 심지어 가격이 10만원대인 이 중국산 텐트도 팩을 이렇게 여유롭게 챙겨줍니다. 그리고 가이라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두께도 괜찮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색상도 잘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마음에 드는 가이라인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설치는 힐레베르그 알락 텐트와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라운드 시트 사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시트 한번 사용 안 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그라운드 시트는 제외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베어의 경우에는 제가 그라운드 시트가 설계상 미스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불로 이제 그라운드 시트 설치해서 튀어나오는 걸 보여드린 거고, 오늘 클라우드피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 그라운드 시트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우치 내부의 구성물들을 빼보면, 구성품에서 보셨다시피 폴이 있어서 폴 먼저 조립하도록 할게요. 지금 바람이 여전히 불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폴을 먼저 조립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3개의 동일한 길이이기 때문에 그냥 쭉 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새 제품 그 사용 몇 번 안 한 제품답게 텐션이 아주 강해서 그냥 이렇게 쭉 들어 올리기만 해도 폴이 자자작 이렇게 조립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폴은 양쪽 똑같이 이렇게 아일렛에 꼽힐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앞뒤 구분 없이 삽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조립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팩이 있을 거고, 팩은 기본 팩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6개가 필요하니까 6개만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팩은 주머니에 미리 준비를, 바로 꽂을 수 있게 팩을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루프 플라이는 잠시 두겠습니다. 그리고 알락과 마찬가지로 이너와 플라이가 결합되어 있는 노르딕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펴주시면 됩니다. 아주 제가 깔끔하게 잘 접어놨죠. 그래서 바람이 지금 뒤에서 이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이쪽 먼저 팩을 고정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폴을 먼저 조립해 줄게요. 왜냐면은 이쪽 설치하면서 폴이 당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팩을 다 박은 상태에서 되지만 그냥 팩이 덜 박힌 상태에서 조립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픽 자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개 먼저 그냥 폴 클립을 결합해 주도록 할게요. 한 2개 정도만. 그리고 반대편에도 폴 클립을 한 2개 정도만. 그리고 크로스되는 부분 설치해 주시고, 알락의 경우에는 폴의 설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제 전실 쪽 말고 본체를 일으켜 세워주는 폴을 먼저 조립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전실 쪽을 확장시켜주는 폴을 조립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특별히 폴에 구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 제품의 형태가 알락을 따라가기 때문에 알락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클립들을 다 꽂아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루프 플라이를 씌워 주시면 됩니다. 루프 플라이는 방향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루프 플라이 위아래 구별하는 방법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심실링 테이프가 있는 쪽이 텐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봉제선 모양이 있어요.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봉제선 모양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삼각형 위에 덮어 씌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리에 걸고 이렇게 하면은 대충 설치가 끝났고, 이제 팩을 당겨서 박아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텐트 설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편이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힐레베르그의 알락과 동일한 모양이기 때문에 동일한 설치 방법을 따라갑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점은 힐레베르그 알락의 경우에는 폴대 끝부분이 슬립을 삽입되고 상단에 클립으로 결합되는 방식인데, 클라우드 피크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 아일렛에 그냥 꼽히는 형태고, 그리고 그 위에 클립으로 이제 연결되는 방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이제 루프 플라이가 있겠는데, 힐레베르그 알락의 경우에 루프 플라이가 2개는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형태, 물론 뺄 수는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 가지고 나머지만 이제 넘겨가지고 이제 클립에 걸어주면 되는, 완전히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인데, 반해서 클라우드 피크 같은 경우는 모든 6개의 고리가 다 빠지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폴을 삽입하는 그 모양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알락과. 그런데 소재가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소재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 얘기를 뭐 좀 해보자면, 저는 이런 이제 힐레베르그사의 알락을 크게 잘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 경영상 이렇게 넓은 잔디밭이 펴져 있는 공간이 잘 없습니다, 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설치 면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에게는. 혼자서 양쪽 전실이 있는 2인용 텐트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필요한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부피가 커지는 만큼 무게도 같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큰 부피와 무게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갈 필요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락을 주로 잘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일단 사이즈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알락과 클라우드 피크 동일하게 폭이 한 270 정도 되고 길이가 230c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크죠, 혼자 쓰기에는. 그래서 이런 류를 잘 선호하지 않았었는데, 물론 좋은 점이 많아요. 왜냐면 돔형 텐트에서 폴을 보통 2개를 사용하는 돔형 텐트보다는 폴을 3개를 사용해서 크로스 포인트가 많아지게 되면 바람에 견디는 강도도 더 강해지고, 그리고 전실까지 완전 자립되기 때문에 사실 노면에 크게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텐트를 자립시켜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텐트이면 맞아요, 이런 류의 형태가. 다만 저는 무게와 부피를 고려했을 때 조금 저랑은 안 맞더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스펙을 얘기해 보자면, 크기보다는 무게를 먼저 살펴볼게요. 왜냐면 크기는 알락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는 클라우드 피크 2의 경우에는 풀 패킹 했을 때 무게가 2.46kg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도 그라운드 시트를 제외하고 그냥 스킨과 폴팩 파우치를 포함한 무게인 것 같아요. 2.46kg. 근데 이거랑 똑같이 생긴 알락의 경우에는 미니멀 웨이트가 벌써 2.8kg이 됩니다. 그리고 풀 패킹을 하게 되면은 3.3kg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3kg 이상 되는 텐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락은 일단
제 기준상에서 무게에서 이미 넘어가서 손이 안 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클라우드 피크 같은 경우는 3kg 언더 그리고 2.46kg에 줄였기 때문에 이건 무게가 좀 괜찮은데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몇 번 산에 들고 가봤는데 후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소재 더 살펴보자면, 물론 이제 원단의 무게가 가벼워진 만큼 원단도 얇아지고 그리고 부자재들이 좀 빠지고 하는 그런 삭제되고 하는 점들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힐레베르그사의 레드라벨 텐트의 그 튼튼한 원단과 그리고 그 폴의 스펙 이런 게 다 쓸 일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보다 약간 더 낮은 그레이드의 원단과 폴을 사용하고 그리고 무게를 더 줄인 1kg까지 줄여버릴 때 우리가 가져온 이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나일론 립스타 원단을 사용합니다. 제가 구매한 버전은 15데니어 나일론 립스타를 사용한 제품이고, 그리고 코팅은 PU 코팅, 폴리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내수압은 지금 플라이 같은 경우는 2000mm의 내수압을 가지고, 바닥의 경우에는 20데니어 나일 립스탑에 PU 코팅을 해서 4000mm의 내수압을 가지도록 지금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이 2000mm 그리고 바닥 내수압 4000mm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스펙이죠. 물론 이제 장대비가 내려 꽂는 한여름철 장마철에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 내수압 2000mm 같은 경우는 물이 뚫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장마철 제외한 나머지 비가 오는 환경이라면 2000mm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스펙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폴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 8mm에서 8.5mm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파이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듀랄루미 폴을 사용하고 있어서 강도도 그리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스펙만 보자면, 일단 원단과 그리고 폴 스펙만 보자면 어지간한 바람이 부는 아주 초강풍이 부는 선자량 같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그런 풍력 발전소가 있는 지형에서 쓰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2인용 돔 텐트들, 엘찰텐이라든지 아니면 백컨트리사의 제노드라든지 이 정도 스펙의 텐트가 가는 곳이라면 이 스펙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크기로 가면은, 크기는 알락과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길이가 약간 줄긴 해요. 일단 이너 같은 경우는 머리 폭이 130 그리고 다리 폭이 120에서 완전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다리꼴로 생겼고, 알락의 경우에는 길이가 2m 25입니다. 이너 길이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길죠. 근데 반면에 클라우드 피크 같은 경우는 길이가 2m 10이에요. 근데 2m 10도 짧다고는 할 수 없는 길이긴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에어매트의 롱와이드 버전 같은 경우가 길이가 196cm 정도, 2m가 조금 안 되는 길이에 보여주는 만큼 이 정도 길이면은 가장 긴 에어매트도 충분히 들어가고 위아래 공간이 조금 남는 수 있는 사이즈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의 벽이 굉장히 이렇게 바짝 서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내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침낭의 머리와 발 부분이 닿아서 젖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의 실내 공간을 보여줘서 두 사람이 쓰기에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보여주는 실내 크기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실의 경우에는 알락보다 조금 더 커요. 알락 같은 경우는 70cm, 가장 긴 길이, 바닥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긴 길이가 70cm인데, 얘 같은 경우는 가장 긴 길이, 바닥면에서 가장 긴 길이가 72cm로 약간 더 큽니다. 근데 이건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길이를 제외한 나머지 크기 스펙은 알락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펙은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실내외 디테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외 디테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외는 일단 색깔은 제가 구매한 제품은 파란색 계열이에요. 파란색이라서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편인데, 폴이 들어가는 아일렛은 이렇게 금속재 아일렛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텐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죠. 그리고 따로 길이 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텐션 조절할 수 있는 고리는 없어요. 그냥 아일렛, 그리고 팩의 텐션도 조절할 수 있는 고리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웨빙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고, 그리고 폴이 결합되는 방식은 이렇게 클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 클립은 저는 좀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굉장히 잘 잡아주기도 하고, 체결감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딱 걸렸을 때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이제 폴대가 움직일 때 같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 클립은 괜찮은 방식이고, 아일렛 방식 이렇고, 팩은 아까 구성품을 보여드렸다시피 팩은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네이처하이크 로고가 있는 Y팩 형태를 가지고 끝에 고리가 달려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 문 사이에는 웨빙이 달려 있어서 이제 문을 과격하게 당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문이 만약에 텐션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가 설치할 때 문에 텐션을 쫙 주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지퍼가 잘 안 닫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웨빙이 있어서 문의 텐션을 잘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문을 열고 열은 상태에서 설치를 할 때 이 고리가 없다면 쭉 당겨서 설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고리가 있음으로써 문이 더 이상 당겨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는 방금 보셨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지퍼예요. 그냥 뭐 YKK도 아니고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지퍼인데 잘 열립니다. 전혀 걸리는 거 없이 부드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열려요. 그리고 하나 더 위에서부터도 이렇게 열 수 있고, 그래서 지퍼는 괜찮다. 그리고 지퍼를 덮고 있는 이 플랩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에 스타로스 설명했던 마찬가지로 고무줄이 달려 있어서 외부에서 비가 들이치거나 눈이 들이치더라도 이 지퍼 내부로 이렇게 쌓여 들어가지 않게끔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 면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그래서 지금 네이처아크 로고가 있는 요 면을 보면 여기도 문, 그리고 이쪽에도 문입니다. 그래서 반대편 문도 동일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퍼를 열어보면 똑같이 이렇게 열리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외부에서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플라이를 걷어보면은 이게 진짜 좀 제일 저는 불만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어서 내부에 이제 벤틸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이제 계속 알락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알락과 큰 차이점은 알락의 경우에는 지퍼를 열어둘 수 있는 벤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따로 지퍼를 조절할 수 있는 벤틸이 아니라 그냥 상부에 아예 그냥 메쉬로 뚫려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메쉬는 두 개의 패널인데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총 두 개의 메쉬 패널로 되어 있어서 벤틸이 항상 열려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루프라이 고정한 방식은 이렇게 고리로 걸어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걸어 볼게요. 일단 이제 루프플라이 씌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텐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이라인이 연결되는 로프 같은 경우도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봉제를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좀 더 이렇게 고리를 구멍을 찾을 때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썼다. 그리고 네이처하이크가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좀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문을 고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그냥 여기 지금 이제 고리 토글이 있는 방식인데 안쪽에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신축성이 있는 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썩 편하진 않아요. 다만 뭐 크기가 여유로운 편이라서 그 굉장히 작은 구멍에 조인끈을 쑤셔 넣는 그 방식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이렇게 꽂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힘들이지 않고 꽂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편한 방식은 아니라는 거. 힐레베르그가 아무래도 훨씬 더 편한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문을 열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라운드 시트를 안 꽂은 상태라서 이렇게 휑하지만 그라운드 시트를 꽂으면 이 바닥까지 모두 힐레베르그처럼 그라운드 시트가 포함되게 되겠죠. 그래서 진짜 외관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크게 없어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팩을 당겨서 꼽게 되면은 이 벤틸, 이 공기층, 그러니까 이너와 플라이 사이 간격을 좀 더 유지하기 쉽겠죠. 펄럭거리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면도 마찬가지로 팩 포인트, 이면도 마찬가지 팩 포인트, 이면도 마찬가지 팩 포인트. 그래서 도어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는 다 모두 팩을 박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힐레베르그 같은 경우 계속 제가 힐레베르그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힐레베르그 같은 경우는 이 클립의 개수가 훨씬 많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일렛에서부터 1개, 2개, 3개, 이제 사이드 쪽은 3개가 끝입니다. 근데 힐레베르그 알락 같은 경우 지금 스캔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요 정도까지는 슬립으로 들어가게 되고, 위에서부터도 1개, 2개, 3개, 한 4, 5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것도 심지어 클립이 엇갈리게 뽑히게 돼 있죠. 한 칸. 그래서 바람이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한쪽 방향으로 딸깍 꼽히고 3개밖에 없다는 점은 바람에 조금 더 약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정도 스펙도 크게 사용하는 무리가 없는 정도로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더 튼튼하면 좋겠지만 튼튼함 대신 1kg를 더 가져가야 된다는 거는 약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긴 하죠. 자, 그럼 실외는 사실 크게 볼 게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 실내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들어가는데 지퍼는
이너 지퍼는 역시 알락과 똑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3웨이 지퍼인데 이쪽 방향 그리고 이쪽 방향 그리고 이제 위로 열리는 방향 이렇게 이렇게 세 방향으로 이제 지퍼가 열리게 되고, 사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 바깥쪽 지퍼는 사실 열 필요 없이 이 지퍼만 가지고도 충분히 출입하는 크게 문제가 없을 만한 크기긴 해요. 이 문도 도어서 고정해 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도어도 고정할 수 있고, 도어를 고정한 고리는 굉장히 여유롭네요. 문을 한 3겹은 말아도 될 정도로 되게 여유롭게 돼 있어서 까짓하면은 풀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지퍼는 뭐 이제 여기도 위아래 동시에 열리는 지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제가 실내들로 항상 하는 게 있죠. 수납 공간과 그리고 이제 상단에 이제 고리들의 개수를 전 먼저 파악을 하는 편인데, 일단 상단 수납 공간은 이쪽 편에 크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큰 것들은 이제 장갑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넓게 크게 보관할 때 좋고, 그리고 상단 머리 쪽에 이제 작은 수납 공간들은 휴대폰이라든지 작은 소품들을 보관하기 좋은데, 2인용 텐트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또 왜 그렇게 만든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양쪽에다가 하나씩 만들어 줄 법도 한데 머리 쪽에 한 개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알락은 이너가 솔리드 이너죠. 그리고 문 같은 경우는 2겹입니다. 메쉬와 솔리드 2겹씩 되어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풀메쉬 이너예요. 물론 이제 반절 정도 한 40%, 30-40% 정도는 이렇게 솔리드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상단부는 모두 다 메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필러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메쉬예요. 그래서 통기성이 굉장히 좋긴 한데 이거는 때에 따라서 전 장점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알락 같은 경우는 풀 솔리드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이제 여름철에선 통기성 부분에서는 확실히 점수가 낮게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다만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상단부가 풀메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바람이 많이 들이칠 수는 있어요, 외부에서. 그리고 알락과 다르게 지금 얘들은 플라이가 공중에 한 10cm 정도 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외부에서 바람이 더 잘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부에 이제 고리는 베어 때도 한 개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상단부에 한 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어를 이제 빨래줄 같은 연결해 가지고 기어를 높게 걸어둘 수 있는 공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너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보통 일반적인 돔 텐트들, 폴이 2개가 되는 크로스되는 형태의 돔 텐트에서 전시를 확장하게 되면은 이런 고리는 사실 잘 찾기가 힘들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만약에 없다라면 이렇게 이너 텐트가 이렇게 안으로 축 처지게 될 텐데, 지금 이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너 텐트를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앉게 되면은 머리 상단 공간을 굉장히 여유롭게 쓸 수 있게 돼요. 텐트 전체적으로 마감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모서리 이런 데는 마감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제 끝부분은 좀 더 강하게 천을 2겹으로 마무리했고, 그리고 그 봉제선 따라서 심테이프도 다 잘 붙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심테이프 처리가 되어 있고, 위쪽에는 이제 높이가 꽤 있기 때문에 심테이프 처리는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메쉬들의 박음질 상태도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어차피 이너 텐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도 높은 박음질을 하거나 혹은 심진 처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너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마감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플라이 부분 마감을 보면은 지금 딱 햇빛에 비춰서 심테이프가 잘 보이는데, 심테이프 처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박음 상태도 양호하고. 근데 다만 또 저때 베어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죠. 지금 여기도 심테이프가 심테이프 붙어 있긴 한데, 지금 이게 스트링이 당겨지면서 여기 심테이프가 들고 일어난 부분이 보이시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부분이 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지는 부분에 심테이프 붙여진 부분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일반적인 박음질 부분은 심테이프가 잘 돼 있습니다. 이 지퍼 쪽도 마찬가지로 아주 깔끔하게 잘 붙여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알락 같은 것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지퍼가 3군데로 모이는 부분에는 따로 여기 삼각형 모양으로 벌레나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부분인데, 얘는 그런 마감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 같은 게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되고, 크기를 한번 누워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인용인데 저는 2인용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드는 게, 지금 일단 발쪽 공간을 보시면은 제가 발을 이렇게 뻗고 있는데 옆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 충분히 누워지고, 머리 쪽 공간도 프로 팔을 쭉 뻗어도 충분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때 스타루스 같은 경우는 못 뻗었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머리 쪽이 130이기 때문에 머리 쪽은 충분한 공간이지 않나. 그리고 이쪽 팔 부분도 그렇게 크게 거슬리진 않아요.
옆쪽에 이렇게 높게 이 부분이 공간이 확 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길이 부분은 아주 여유롭다고 보기 힘들어요. 지금 발이 거의 닿이는 상황인데 머리도 사실 아주 여유로운 공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기존 안락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플라이와 이너가 달라붙습니다. 물론 제가 뒤쪽 편에 팩다운을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물론 팩다운 하면 좀 더 확 들어지겠지만, 팩다운 없이는 이 부분이 너무 들러붙어서 결로가 많이 찰 수 있는, 머리 부분과 발 부분은 결로가 굉장히 많이 찰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팩다운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내는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텐트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실내도 마찬가지고 실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꼼꼼히 살펴볼 만한 내용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 살펴보면서 총평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총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장단점 먼저 확인하자면, 장점은 명확합니다. 일단 가성비, 제 구매가가 10만원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 정확히 안 나는데 산지 좀 1년 가까이 돼가지고 근데 일단 가격은 10만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안락2를 지금 사려고 하면 100만원이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안락2 가격이면 얘를 10개를 살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은 무게가 되겠죠. 기존 안락 같은 경우는 물론 더 이 플라이가 바닥까지 완전히 붙는 형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너 같은 경우는 풀 솔리드이기 때문에 무게적인 부분이 좀 더 올라가긴 합니다. 원단도 훨씬 두껍고 말이죠. 폴도 두껍고. 근데 다만 얘 같은 경우는 원단도 더 얇아진 원단에 플라이도 공중에서 약간 떠 있게 되고,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도 풀 메쉬로 돼 있기, 반 이상 메쉬로 돼 있기 때문에 무게적인 부분에 1kg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은 공간이 굉장히 넓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폴이 2개가 크로스되는 텐트에서 전시를 꺼내게 되면은 꼭지점이 이제 리치폴이 있는 경우는 좀 다른 경우겠지만, 리치폴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상단부에서 전시까지 일직선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시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시 공간이 바닥 길이로 쳤을 때는 넓을지 몰라도 상단 부분은 경사가 굉장히 급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실내 공간, 전시 공간을 크게 쓸 수 없는 반면에 안락도 마찬가지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전시 부분까지 폴을 확장을 해서 전시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 가보자면 일단 가장 큰 단점은 이 브랜드의 네임 밸류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이처하이크사의 로고가 아무래도 이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은 약간은 떨어지는 마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아까 실내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시밥이 튀어나와 있다던가, 아니면은 실내에 이제 플라이 텐트와 이너 텐트의 크기가 약간 안 맞아서 이너 텐트가 약간 논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설계 미스라든지 아니면은 제조에 따른 마감 품질이 좀 낮다는 점, 이런 건 단점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내 수납 공간과 그 상단에 있는 고리들의 개수인데, 수납 공간은 발 쪽에는 큰 이제 옷이라든지 장갑들을 넣을 수 있는 큰 파우치가 있지만, 머리 쪽에는 수납 공간이 한 개밖에 없어서, 두 사람이 쓰는 텐트인데 하나밖에 없어서 좀 이제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 느껴지고, 그리고 상단부의 랜턴 고리들도 딱 중간에 한 개만 있기 때문에 따로 가이드라인 연결해서 이제 웨빙을 연결해 가지고 옷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다 장갑 같은 걸 걸어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은 또,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너 메쉬라는 거죠. 저는 한겨울에도 이너 메쉬를 잘 씁니다. 왜냐면 이너 메쉬 쓰면 사실 결로가 잘 안 차게 되죠. 이게 공간이 떠 있게 되면은 이제 공기가 훨씬 더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부 분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바람이 들이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마른 건조한 기후에서는 먼지가 내부로 많이 들이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점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구조상 그런 거라서, 그리고 텐트 분류가 안락과는 조금 다른 분류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면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구매할 만한 텐트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백패킹을 하신 경력이 기시거나 혹은 앞으로도 좀 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너무 저가형 텐트보다는 약간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중저가 이상으로 중가 이상으로 넘어가시는 게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데는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주로 저처럼 혼자 다니는 분이 가끔씩 뭐 친구분을 대동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쉘터 용도로 같이 겸해서 좀 더 큰 이너 공간이, 실내 공간이 큰 텐트를 구매하셔야 된다면 굳이 큰 돈을 지출하지 않으시고도 사용하실 수 있는 큰 이너와 큰 내부 공간을 가지는 가성비 있는 텐트를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안락을 너무 잘 사용하셨지만 안락의 무게가 너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풀 자립을 원하지만 무게는 가벼우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구매하시는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텐트도 역시나 저번 스타루스 오티마돈처럼 나눔을 진행하려고 해요. 애초에 텐트를 구매할 때부터 이 텐트는 이제 사용기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에서 나눔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좀 방치를 해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영상 설명란 아래 하단에다가 제가 설문지를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이메일을 작성해 주시면은 그 이메일로 제가 한 분을 뽑아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사실 더 많이 나눠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럴 여력이 못 돼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와 시청을 많이 해주시면은 또 앞으로 더 지금은 겨우 가성비 텐트 뿐이지만 추후에는 좀 더 좋은 제품으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배낭의 민족의 레아 블라스미였습니다. 끝.